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Not at all.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8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LA 카운티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 환자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 환자 수 1,105명입니다. 카운티의 어제 하루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4,514명, 사망자는 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조만간 코로나 위험 등급이 현재 높음에서 중간 단계로 내려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LA 북부 고먼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국은 큰 불길은 잡아 진화율이 50%를 넘어선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메트로링크 열차에 보행자가 치여서 현재 샌버나디노에서 LA 유니온 스테이션을 향하는 열차 운행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보행자의 부상 정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키디아 지역에서 경찰과 대치하면서 총격을 가해 경찰관 2명과 민간인 2명을 부상시킨 범인이 오랜 대치 끝에 체포됐습니다. 다우니 지역에서 몬트레이 파크 경관을 총격 살해한 용의자가 검거됐습니다. 2명의 용의자가 체포됐고 1명은 10대 청소년으로 밝혀졌습니다. UC 계열 올 가을 학기 신입생 가운데 캘리포니아 출신 학생이 사상 최고치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유학생과 타주 출신 신입생은 줄었습니다.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는 비율이 63%로 나타났는데 2018년 대비 7%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미국의 생산자 물가가 2년여 만에 월간 대비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노동부는 7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5%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큰 폭으로 둔화해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에 대한 암살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에 기록물 불법 반출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는 자산가치 조작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묵비권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번 한국의 집중호우로 서울에서만 1,300여 곳에서 땅꺼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산사태도 속출했는데 분석 결과 지금까지 전국 69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북과 충청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도심과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교통사고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수해 복구 봉사 현장에서 사진이 잘 나오게 비가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 범위에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도 포함시키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올해 국회에서 통과된 검찰 수사권 축소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개정안입니다. LA 다저스가 미네소타를 8대5로 꺾고 10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LA 엔젤스는 오클랜드를 5대4로 꺾고 3연승 중입니다. PGA 투어 페덱스컵 플레이오프가 시작된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지원하는 리브 골프 소속 선수들은 PGA 투어 플레이오프에 참가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PGA 투어 소속 선수들은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어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둔화, 그리고 오늘 생산자 물가지수 역시 둔화했다는 소식에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03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더 맑은 날씨에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90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8월 11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오늘 목요일이죠. 예, 오늘 8월 11일 목요일입니다. LA 카운티 지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어제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가 4,51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19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주일간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양성 반응 비율은 12.4%로 여전히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이 있죠. 학교가 지금 순차적으로 개학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개학한 교육구도 있고, 그리고 LA 통합교육구는 다음 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개학이 됩니다. 학교가 개학하면서 어린 학생들 그리고 청소년 사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크게 일어날 수 있어서 LA 카운티 보건국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 카운티 전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 가운데 약 10% 정도가 5세에서 17세 사이의 학생들이기 때문입니다. LA 카운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 지금까지 1,900여 명 정도의 이 나이대 아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바라 페레 보건국장은 개학 이후 학생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점으로 학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픈 학생은 학교에 가지 말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학생은 스스로 자가 격리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정도가 되면 반드시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받을 것도 권고가 됐습니다. 하지만 각 가정들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만 해선 되지 않는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이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증상이 있다고 해도 학교를 안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바바라 페레 보건국장은 실내에서 모든 사람이 마스크 쓸 것,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이 있으면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했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주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LA 통합교육구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수칙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LA 지역의 코로나 입원 환자 숫자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어제 입원 환자 숫자가 1,105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1,151명이었던 것에 비해서 하루 만에 46명이나 줄은 것입니다. LA 카운티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집계하는 코로나 현황 3단계 분류 가운데 높음, 하이에 속한 가운데 LA 카운티 지역이 하이에서 미디움, 중간 단계가 되려면 일일 평균 인구 10만 명당 병원 입원 환자 숫자가 10명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지난주에는 10.1명이어서 역시 하이에 계속 머문 바 있습니다. CDC는 매주 목요일마다 업데이트된 내용을 발표하는 가운데 오늘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 병원 입원 환자 숫자에서 LA 카운티가 과연 CDC 기준 10명 미만으로 내려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10명 미만이 되면 LA 카운티는 중간 단계, 미디움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현행 5일 격리는 시간이 충분치 않다라고 LA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보건국이 제시한 5일 격리 기간은 바이러스 반응이 양성에서 음성으로 바뀌기에 부족한 기간이기 때문에 10일까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상을 살피고 주변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개 바이러스의 감염 이후 7일이나 10일 이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10일 정도 지나야 음성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당국의 클레이튼 차오 박사 역시 만약 5일 격리가 지난 후 양성 반응이 나온다면 다시 5일 격리를 해야 된다. 10일 이내로는 양성 반응이 나오는 게 평균적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10일로 해놓지 왜 격리 기간을 5일로 줄여놨느냐?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가격리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5일이 지나면 별도의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없이 격리를 종료하게끔 가이드라인을 완화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다릅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은 5일 지난 후에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격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엄격한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당국이 연방정부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자가격리 지침보다 엄격한 조건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감염 후 10일이 지난 후에 자가진단 검사 없이 격리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 백신 1회분을 5명에게 나눠서 맞히겠다는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방안에 대해서 백신 제조 회사가 안전성 우려를 들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원숭이 두창 백신 지네오스를 제조하는 덴마크 제약업체 바바리안 노르딕이 어제 워싱턴 포스트에 미국 보건당국의 새로운 접근법에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정부 측에 우려를 전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FDA를 포함한 미 보건당국이 제조 방식 변경에 대해 제조사에 전혀 통보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천연두 예방을 위해서 개발된 지네오스는 현재 FDA가 승인한 유일한 원숭이 두창 백신으로 총 2차례 접종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지네오스는 원래 피부 및 지방에 주사하는 피하 접종 방식인데 FDA는 주사 바늘이 보일 정도로 얕게 접종하는 피내 접종 방식이라면 더 적은 양으로도 비슷한 면역 반응을 끌어낼 수 있다면서 5명에게 나눠 맞히기를 허가한 것입니다. 바바리안 노드릭은 FDA가 피하 주사 방식으로만 백신을 허가했다면서 만일 피내 주사 방식으로 접종 방식을 변경하려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미국 당국이 이처럼 접종 방식을 변경한 것은 수요와 비교해서 공급이 턱없이 모자란 탓입니다. 오는 8월 15일에 열리는 LA 한인사회 8.15 광복절 경축식, 오래간만에 많은 한인단체들이 함께 하게 돼서 또 의미가 부여되고 있죠. 그런데 이 주최단체 LA 한인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걱정하는 한인들이 많아서 LA 카운티 보건국에 의뢰해 가정용 코로나 검사 키트 1000여 개 이상을 확보하고 광복절 행사에 오는 사람들, 참석할 예정인 사람들 각 가정당 키트 4개씩 무료 증정한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백신을 접종받았어도 검사해 볼 것을 현재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8.15 광복절 경축식에 앞서서 광복절 행사 참석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키트를 배부받고 검사를 한 뒤 음성 판정을 받았을 경우 행사에 참석해 줄 것이 당부되고 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나눔 실천, 오픈뱅크가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가치,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맥도널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리드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널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널드 제공으로 8월 11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지난 며칠 새 남가주 지역의 맑고 뜨거운 날씨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도 역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특히 밸리와 일랜드 지역 낮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아져서 100도를 웃도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맑고 뜨거운 날씨 금요일인 내일과 주말까지 계속되겠고 다음 주 초반 들어서야 더위의 기세가 조금 꺾이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90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93도 67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102도 71도, 해안 지역은 79도 66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에 내려진 호우특보는 해제됐지만 일부 지역에는 계속해서 약한 빗줄기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68도, 낮 최고 기온은 87도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널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리드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널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널드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L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터보 하이브리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 계약한 곳도 있고 오늘 계약하는 곳도 있고 그리고 다음 주에 LA 통합교육부가 계약을 합니다. 교통사고, 하굣길, 등굣길, 운전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이 당부되고 있습니다.
남가주 자동차협회는 계약 후 악화되는 어린이 보행자 사망에 그리고 사고 관련 소식 이어지고 있다면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어린 학생들은 작고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특히 취약하며 거리에서 항상 올바른 판단만을 내릴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산만하다고 설명하고 운전자들이 조심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과 부주의 운전이 증가한 요즘 이런 인식이 더욱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남가주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 조사 결과 2020년 전국 부주의 운전 관련 교통사고로 3,138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부주의 운전 관련 교통사고로 매년 40만 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고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부주의 운전은 등하굣길 학생과 같은 보행자에게 특히 위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남가주 자동차협회는 이번 학기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및 부주의 운전 자제, 스쿨존에서의 속도 제한 준수, 스탑사인에서의 완전한 정차,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는 어린이 및 청소년 그리고 자전거 경계 등을 운전자에게 당부했습니다. 유세계열 올 가을 학기 신입생 가운데 캘리포니아 출신의 학생 수가 사상 최고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유학생이나 타주 출신의 신입생은 크게 줄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0일 UC 측이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가을 UC 계열에 합격한 가주 출신 신입생들은 85,268명으로 이는 지난해에 비해 1,045명, 1.2%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반면에 타주 출신 신입생은 지난해에 비해 5,359명이 감소해 19% 줄었고 유학생의 경우 2,442명이 감소해 12.2%가 줄었습니다. 올가을 UC 계열 대학의 가주 출신 신입생 수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가주 출신 신입생이 늘어난 것과 더불어 합격자들의 인종적 다양성 또한 어느 때보다 두드러지면서 신입생 가운데 소수계 학생들 수는 43.8%까지 늘었습니다. 3년 연속 UC 계열 대학 소수계 신입생들 가운데 라티노 계열 학생들이 37.3%로 1위를 차지했으며 아시안 학생들은 35%를 차지해 2위를 기록했습니다. 흑인은 5.7%, 백인은 18.6%를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올가을 UC 계열의 라티노와 아시안, 흑인 지원자와 합격자가 모두 늘었지만 백인 지원자와 합격자는 줄었습니다. UC는 가주 출신 신입생을 더 받거나 타주 출신과 유학생들의 신입생 합격자를 크게 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UCLA의 경우 올 가을 학기에 91,544명의 가주 출신 신입생 지원 서류를 받았는데 이는 사상 최고 수치입니다. UC 어바인의 경우 가주 출신 신입생 입학 허가율은 1.6% 소폭 감소했지만 타주 출신 학생의 경우 39%, 그리고 유학생의 경우 37%까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신입생 정원을 줄이라는 명령을 받았던 UC 버클리는 올 가을 학기에 가주 출신 학생 1,518명을 입학시켜 지난해와 비슷한 숫자를 유지한 대신 타주 출신은 33% 줄이고 유학생은 26% 줄였습니다. UC 버클리의 경우 가주 출신 신입생 합격률은 지난해 16.9%에서 올해 14.5%로 소폭 하락했고 UCLA의 경우 가주 출신 신입생 합격률은 지난해 9.9%에서 올해 9.2%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UC 측이 올가을 가주 출신 신입생 정원을 대폭 늘린 것은 개빈 유섬주의사와 주의회가 올해와 내년에 5,600여 명의 가주 신입생들을 추가로 입학시키기 위해 UC 측이 기금을 지원한 데 따른 것입니다. 주정부는 UC 측에 8,250만 달러의 기금을 제공했는데 이 가운데 3,100만 달러는 902명의 타주 학생과 유학생들이 내는 높은 학비를 상쇄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UC 계열 대학들은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가주 출신 학생보다 더 높은 학비를 내는 타주와 유학생들을 적극 유치해왔는데 UC의 타주와 유학생 합격률이 높아진 탓에 가주 출신 학생들의 UC 합격이 어려워지자 주정부가 2016년 감사에 나섰고 주정부로부터 기금 충당을 받아 가주 학생들을 대거 늘리게 된 것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그런데 대학 진학률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더 힐이 보도를 했는데요. 해칭걸 리포트 분석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 국립교육통계센터 집계 결과 2020년 전국에서 고등학교 졸업자 가운데 대학에 입학한 비율은 63%였습니다. 70%였던 2018년보다 약 7% 줄어든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2018년과 비교를 했을까요? 4년 전인데. 네.
2018년 기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게 2020년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 기준이 나오면 더 떨어졌을 것이다 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테네시주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대학 진학률은 53%에 그쳤습니다. 내셔널 스튜던트 클리어링 하우스는 올해 미국의 봄학기 등록자 수는 2020년 동기 대비 약 100만 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같은 하락세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으려는 젊은 층이 늘어나는 것은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하기까지 투자해야 하는 시간, 비싼 등록금 등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등록금, 대학 등록금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등록금은 연간 약 7%씩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습니다. 설문에서도 전체 응답자 57%가 학업을 계속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학비, 비용이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4년제 대학 졸업장에 대한 달라진 인식도 학생들의 진학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대학을 다니는 것에 가치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2020년 봄에는 50%가 그렇다라고 답했지만 같은 해 가을 35%로 감소했고 지난 2021년 가을에는 32%까지 떨어졌습니다. 4년제 가지 말라고 부모들은 점점 더 말하는 4년제 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코로나 사태로 대학 진학률 하락을 부추겼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고 고등학교 외 추가적인 학업이 경기 침체기에 더 안정적인 직업에 안착하도록 도울 것으로 생각하는 비율도 크게 줄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역사적인 가뭄 사태를 겪고 있는 가운데 LA 주민들이 지난 7월 물 사용량을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시 수도전력국 LADWP에 따르면 지난달 LA시 주민들의 물 사용량이 작년 대비 11% 감소한 것입니다. 6월 9% 물 사용 절감과 비교할 때 나아진 수치입니다. LA타임즈는 물 사용량 감소 통계치는 주민들이 물 절약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희망적인 신호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LADWP는 일반 잔디를 가뭄에 잘 견디는 잔디로 교체하는데 스퀘어풋당 $3를 지원해주는 잔디 교체 리베이트와 고효율 세탁기 교체 비용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6월 1일부터는 시 전역에서 비상절수 조치 일환으로 야외 물주기를 기존 주 3일에서 주 2일로 제한한 상태입니다. 또 스프링클러 물주기는 LA시 홀수 주소는 월요일, 금요일, 짝수 주소는 목요일, 일요일에 허용됩니다. 또 스프링클러 사용은 스테이션당 8분으로 제한되고 절수 수도꼭지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는 15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LA시 전역에서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의 사망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자전거 도로를 위한 거리 공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민 발의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홀리 윌컷 LA시 사무관은 보행자 도로와 자전거 도로를 확대하겠다는 시의 교통계획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2024 주민 발의안을 최근 상정해 추진 중입니다. LA시 의회는 조만간 해당 안건을 주민 발의안으로 통과시킬지 여부에 대해서 표결할 예정입니다. LA시는 7년 전부터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 도로를 넓히고 녹지 공간도 늘리고 횡단보도를 추가하는 등의 교통계획을 진행하고 있지만 20년 플랜인 이 교통계획 현재까지 실제 목표의 단 3%만 달성된 상태입니다. 때문에 도시의 교통계획을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안건이 2024년 주민 발의안에 상정돼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나온 것입니다. 소셜스크리티 연금 수령액이 내년 9.6%나 인상돼서 수혜자들이 연 $1,900를 더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 같은 인상은 지난 40년 이래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니어 시티즌스 리그에 따르면 4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는 시니어들이 내년에는 소셜스크리티 월 수령액이 $159가 올라 연간 $1,900를 추가로 받게 된다고 밝힌 것입니다. 연방사회보장국은 통상 3분기 인플레이션 통계를 기반으로 연간 생활비 조정률에 맞춰서 다음 해에 소셜 시큐리티의 연금 수령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알케디아 지역의 한 주택에서 경찰과 다른 2명에게 총격을 가한 남성이 대치극을 어제 오후 내내 이 소식이 끊이지 않았었죠. 어제 뉴스를 통해 보신 분들은 어제 오후 내내 이 알케디아
주택에서 한 남성과 경찰의 대치극 소식 계속 나왔었습니다. 알키데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경 2500블럭 그린필드 애비뉴에 위치한 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형제 간의 다툼입니다. 이 형제 중 한 명은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가정 문제 관련 이 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용의 남성이 경찰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습니다. 경찰 한 명이 얼굴에 총을 맞았고 다른 경찰도 몸에 총격을 받았으며 민간인 2명도 총상을 입고 모두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경찰 외에 피해자 한 명은 여성가족 구성원으로 상체에 총을 맞았고 다른 한 명은 이웃 남성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사격에도 대응 사격은 하지 않았습니다. 총격이 벌어지고 난 뒤 알케디아 경찰관은 LA 카운티 셰리프국 특별전담반에 지원을 요청했고 스와팀 LAPD의 특수기동대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상담 심리학자도 도착해서 협상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사건 발생 약 5시간 정도가 지난 어제 밤 11시경 집 앞에서 섬광 수류탄을 터치면서 용의자가 스스로 집에서 걸어나와 체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알케디아 경찰국은 인근 주민들에게 총격전이 벌어질 수 있으니 외출을 삼가해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남가주에 폭염이 이어지면서 산불 위험도 그만큼 높아진 가운데 어제 LA 북부 고먼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138번 고속도로 근처 올드리지 루트와 랭캐스터 로드 인근에서 샘파이어가 발생해 이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어젯밤 10시를 기준으로 150에이커가 전소됐고 진화율은 60%로 알려져 있습니다. LA 한국교육원의 2022 하반기 뿌리교육 프로그램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8월 22일부터 12월 17일까지 4개월 동안 LA 한국교육원에서 주중 그리고 주말 온오프라인으로 운영되며 온라인으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뿌리교육 프로그램은 한국어 12과학자 및 한국문화 15과학자이며 7개의 주말 문화광자, 서예의 태권도, 사물놀이, 케이팝, 바둑, 태견, 단소 이런 것들은 대면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올해는 학생, 학부모의 수요가 많은 한국어 강좌를 수준별로 운영하는 동시에 바둑, 사물놀이, 단소 등의 다양한 강좌를 새롭게 개설했습니다. 등록은 $50부터며 등록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 LA 한국교육원 홈페이지 kecla.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원 미셸 스틸바그 의원 사무실에서 바로 오늘 오전 10시 45분부터 정오 12시까지 연방정부 보조금 세미나가 열립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지역사회 연방정부 보조금을 신청하는 절차와 적합성 여부, 자격 요건, 제안서 작성법 사용 가능한 보조금 찾는 법에 대해서 관계자들이 연사로 나와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오늘 세미나에 참석을 위해서 관련 문의는 전화 714-960-6483, 714-960-6483번입니다. 한인은행들이 올 추석을 앞두고 무료 해외 송금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추석이 9월 10일 토요일로 다가오면서 9월 첫째 주부터 추석 연휴 직전까지 한국 송금 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서비스를 실시하는 겁니다. 은행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뱅크 오브 오픈은 9월 2일부터 9일까지, 그리고 한미은행은 역시 9월 2일부터 9일까지입니다. US 메트로은행도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한국 송금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오픈뱅크는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이렇게 해외 송금 무료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각 은행들이 자체 고객들만을 대상으로 제공하며 개인 송금 경우에만 수수료가 면제되지만 송금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터보 하이브리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5, 이 시대의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5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5번 노스 방향입니다. 놀웍 블루바드로 내리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다음은 605 노스 방향 워싱턴 블루바드로 내리는 지점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이번엔 10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델마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3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405 노스 방향 컬버 블루바드로 내리는 지점 중간 레인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5번 노스 방향입니다. 썬랜드 블루바드로 내리는 지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레인에 걸쳐서 팔렛이 떨어져 있습니다. 110번 노스 방향입니다. 맨체스터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단독 차량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5, 이 시대의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5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드디어 개솔린 가격이 3달러대로 떨어졌습니다. 전국 개솔린 평균 가격입니다. 전국의 개솔린 평균 가격이 갤런당 3달러 99센트로 기록됐습니다. 지난 6월에 기록한 고점 5달러 02센트에서 21% 하락한 것입니다. 개솔린 가격이 갤런당 4달러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3월 이후 처음입니다. 절반이 넘는 주에서 개솔린 가격이 갤런당 4달러 아래로 떨어졌고 정유업체와 파이프라인에 대한 접근성이 좋은 남부 지역의 가격 하락세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는 아직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들으신 대로 전국 개솔린 가격이 5개월 만에 처음으로 4달러 밑으로 떨어졌지만 캘리포니아의 개솔린 가격은 여전히 5달러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캘리포니아의 평균 개솔린 가격은 갤런당 5달러 38.4센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개솔린 모두 58일째 하락세는 이어가고 있지만 LA 카운티는 갤런당 5달러 41.2센트, 오렌지 카운티는 5달러 30.3센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개솔린 가격이 가장 비싼 주로 꼽혔던 캘리포니아 주보다는 현재 하와이가 더 비싸졌습니다. 오늘 하와이주에는 갤런당 5달러 39센트를 기록하면서 전국적으로 가장 비싼 개솔린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노동부가 지난주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26만 2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14,000건이 늘었고 지난해 11월 이후 최대 수치입니다. 지난 3월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뒤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증가했지만 전문가들은 고용시장의 수요 초과 현상이 뒤바뀐 상황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동부가 지난 5일에 공개한 7월 고용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비농업 일자리는 51만 8천 개가 증가해 지난 6월보다는 증가폭이 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노동부가 오늘 아침 7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9.8%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던 지난 3월 11.6%에 육박했던 지난 6월에 비해 상승폭이 둔화됐습니다. 6월보다 9%나 떨어진 에너지 가격 하락이 이 상승폭 둔화의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PPI 상승률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5.8% 올라서 직전달 6.4%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도매 물가 상승분은 앞으로 소비자 물가로 전가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PPI 상승폭의 둔화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완화됐다는 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큰 폭으로 둔화해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은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기 시작했죠. 거기다 오늘 또 생산자 물가도 둔화한 것으로 나타나서 경기 침체는 이제 끝났나? 이런 조심스러운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너무 섣부르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 조금 내렸다고 벌써 호들갑이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질 것인지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미 노동부는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같은 달보다 8.5%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40년 만에 최대폭이었던 전달 9.1%보다 상승폭이 크게 둔화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달 대비로는 물가에 변동이 없어 인플레이션이 0%나 마찬가지라며 반겼습니다. I just want to say a number. 0. Today we received news that our economy had 0% inflation in the month of July. 0%.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시장 전문가 전망치보다도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등하던 유가가 안정세로 돌아선 것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에너지는 32.9%, 휘발유는 44% 올라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But it's far from done in our effort to bring inflation down, but we're moving in the right direction. So some good economic news today and some work ahead. 이번 발표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부담이 줄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이 다음 달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가 아닌 0.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부담에 짓눌렸던 투자자들은 매수세로 돌아섰습니다. 최근 조정 분위기를 보이던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7월 물가 지표가 발표되면서 1~2%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이 동영상 스트리밍 시장에 상대적으로 늦게 뛰어든 이 월트 디즈니가 그동안 1위 자리를 지켰던 경쟁사 넷플릭스의 구독자 수를 처음으로 앞질렀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자사가 운영 중인 스트리밍 플랫폼 분기 말 기준 총 구독자가 2억 2,110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넷플릭스가 밝힌 구독자보다 약간 한 40만 명 정도 웃도는 수치입니다. 디즈니가 2017년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 진출 계획을 발표한 지 5년 만에 넷플릭스를 뛰어넘은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시골 등 벽지에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보급하기 위해서 세계 최고의 갑부인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에 주기로 했던 보조금을 취소했습니다. 미국 통신 규제기관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어제 스페이스X에 추가로 주기로 했던 8억 8,600만 달러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FCC는 스페이스X에 대한 보조금 제공이 제한된 보조금을 최소한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2020년대 중반까지 적외도 소형위성 12,000개를 쏘아 올려서 지구 전역에서 이용 가능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구축하는 스타링크 사업에 이 자금을 쓸 예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LA 다저스 맥스 먼시 그렇게 부진하고 코디 벨린저 그렇게 부진하고 그래도 지금 10연승 중입니다. 클레이튼 커쇼 허리 부상으로 빠지고 선발 투수가 공백이 있네 없네 10연승을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LA 다저스 77승 33패 승률 7할 메이저리그 전체 가장 높은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저스를 뛰어넘겠다고 여러 선수를 영입했던 샌디에고 파드레스 어제 샌프란시스코를 꺾고 2연승을 달렸죠. 2연승을 달리긴 했는데 샌디에고 파드레스는 이번 주말 3연전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샌디에고 파드레스가 워싱턴 내셔널에서 원정 경기에 나서는데 워싱턴에서 트레이드로 영입한 후안 소토가 친정팀을 방문하는 경기이기 때문입니다. LA 엔젤스는 어제 오클랜드를 꺾고 놀랍죠? 3연승 중입니다. LA 엔젤스가 지금 이렇게 3연승을 거두는 것 몇 달 만인지도 계산도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LA 엔젤스는 하지만 아메리칸 리그 서부조 4위 거의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이번에는 유럽 축구 연맹 슈퍼컵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샌디에고의 김하성 선수가 3경기 연속 시원한 2루타를 쳐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챔피언스리그 우승팀 레알 마드리드와 유로파리그 챔피언 프랑크푸르트가 만난 슈퍼컵. 알라바와 벤제마가 연이어 골망을 흔들며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최다 타이 기록인 통산 5번째 슈퍼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샌디에고 김하성의 타구가 시원하게 우중간을 가릅니다. Line towards the gap in right center field. That's going to get down to the track of the wall. 3경기 연속 나온 김하성의 2루타. 김하성은 내야 안타 때 홈으로 전력 질주하며 만능 면모를 뽐냈습니다. 테니스 여제 세레나 윌리엄스는 내셔널뱅크 오픈 2회전에서 탈락했습니다. 은퇴를 예고한 윌리엄스는 경기 뒤 팬들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I'm terrible at goodbyes, but goodbye. Toronto! 윈블던 준우승을 차지한 악동 키리오스는 세계 랭킹 1위, 러시아의 메드베데프를 꺾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농구 왕제 마이클 조던이 1997년과 98년 시카고 불스에서 마지막으로 NBA 파이널 때 입었던 유니폼, 이게 가격으로 계산이 될까요? 이 유니폼이 경매에 나옵니다. 글로벌 경매 기업 소더비가 조던의 이름과 등번호 23번이 새겨진 시카고 불스 붉은색 원정 경기 유니폼 상의에 대해서 온라인 경매가 다음 달 6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998년 6월 3일 유타에서 유타 재즈와 맞붙은 NBA 파이널 1차전 때 입은 옷입니다. 소더비는 유니폼 낙찰가로 $500만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던은 뭐 다 아시듯이 NBA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 우승을 일궈낸 1997-98 시즌은 마이클 조던 더 라스트 댄스, 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로 다뤄져서 팬들에게 더 친숙한 그런 이 챔피언 결정전입니다. 라스트 댄스는 1997-98 시즌 불스 사령탑 필 잭슨 감독이 내세운 팀의 시즌 테마였다라고 전해지기도 있습니다. 조던을 포함한 현 선수단이 마지막으로 함께 치르는 시즌을 기념하는 의미였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은퇴를 앞뒀던 조던은 당시 이 유니폼을 입고 연장까지 가는 접전에서 33득점, 리바운드 3개, 어시스트 2개, 블락샷 2개로 맹활약했지만 팀은 85대 88로 유타 재즈에게 패한 바 있습니다. 1998년 불스와 재즈의 챔피언 결정전은 6차전까지 가는 혈전이었고 결국 마이클 조던의 활약을 앞세운 시카고 불스가 4승 2패로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텍사스 동부팀과 오클라호마 팀이 맞붙은 미국의 리틀 야구 월드시리즈 경기에서 헤드샷 후에 포착된 감동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텍사스 동부팀과 오클라호마 팀이 맞붙은 미국 리틀 야구 월드시리즈 경기인데요. 이때 오클라호마 팀의 타자가 텍사스 투수의 빠른 공에 머리를 맞고 쓰러집니다. 다행히 얼굴이 아니라 헬멧 끝에 사구를 맞아 큰 부상을 피한 타자는 곧장 스스로 일어나 1루로 걸어나갑니다. 그런데 잠시 후 뜻밖의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갑자기 1루에서 마운드 쪽으로 향하는 타자, 그리고는 헤드샷의 충격으로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껴 우는 투수를 꼭 안아주며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이 감동적인 장면에 경기장 관중들은 일제히 일어나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냈는데요. 이후 재개된 경기는 텍사스 동부의 승리로 끝났지만 현지 매체들은 12살 어린 선수들이 승패를 떠나 진정한 스포츠맨십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명장면을 남겼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11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터보 하이브리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는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